녹화 7-3번부터 해볼게요. 봅시다. 저기, 학원 간판이 바뀔 거야, 얘들아. 2월 정도에. 그래서 지금 간판 견적 내고 있고, 영어 종교센터 지겨워. 그래서 바꿀 거야.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그 영어 종교센터를 내가 가맹을 내주는 사람인 거는 알고 있지. 얘기했지. 그래서 내가 가맹 총괄을 했고, 지난 한 7년 정도에 150개 목표를 했는데, 150개 마감한 지가 한참 돼. 150개가 넘어. 전국적으로. 그리고 처음에 영어 종교센터 모델을 만들었을 때와 지금이, 그러니까 그 대학교를 가는 시스템 자체가 바뀌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국어를 드릴 거예요, 국어. 국어가 들어올 거고, 일단은 중고등부는 아직 아니고요. 초등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초등 영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너네는 모를 거야. 걔네들을 마주칠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예비고 애들만 하더라도 초등 애들을 만나. 그래서 너무 시끄러워. 쟤네를 다 절로 뺄 거야. 저쪽에 강의실 더 큰 거 두 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저쪽으로는 초등관을 하고 이쪽에 중고등관으로 따로 나눌 거고요. 일단은 초등 국어를 넣어보고 반응이 좀 괜찮고, 나도 국어를 해봐야 되니까. 내가 국어 선생님은 아니니까. 근데 영어랑 국어는 같이 가는 게 맞아. 그래서 만약에 국어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내신 위주로 가겠지? 당연히. 너네 지금 09년생들 이상 아이들은 수능에 내신 성적 들어가는 거 알죠? 20% 정도 들어가는 거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너무너무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내신 국어를 무시할 수 없고, 그러니까 방학 때 모의고사 해주잖아. 방학 내신 할 순 없잖아. 그렇지만 방학 때, 그러니까 내신만 한다고 해서 내신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 영어랑 똑같은 거지, 국어도. 그래서 방학 때는 당연히 내신 때 못 잡는 문법이라든가 문학, 비문학을 잡는 게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영어도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지금 이거 내신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내신 때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하는 거잖아. 국어도 똑같아. 그래서 내신 국어가 중고등부를 넣을지 말지는 내가 좀 봐가면서 인력을 돌릴 근데 청주가 사람 구하기가 되게 용이해. 여기가 대학이 교원대도 있고 그래서 인력 풀이 되게 좋아. 여기가. 그리고 뭐 이렇게 의대생들 1년씩 또 쉬고 있다던가 뭐 당연히 1등급 다 찍었던 선생님 이런 분들이 뭔가 사이로 1년, 1년 반씩 이렇게 집에 와 있는 경우들이 청주인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선생님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 여기는. 근데 내가 지금 만들고 있던 콘텐츠가 초등국어 콘텐츠를 같이 관여해서 내가 초등국어 콘텐츠를 같이 만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초등영어 콘텐츠도 다 작업이 끝났고, 그래서 초등 영어야 뭐 내가 못하겠냐, 어떻게든 하겠는데, 국어는 조금 재작년부터 계속 국어를 보고 있어. 바뀌는 입시 상황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넣을 거다라고 하면 1학기 전에 넣을 생각이긴 해. 근데 중등을 먼저 넣을지 고등을 먼저 넣을지 내가 좀 생각을 해볼 거야. 그래서 여하간에 아무것도 바뀌는 거 없어. 똑같아. 내가 약속한 것처럼 지금 09년생들 밑으로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 이상으로는 너네 대학 갈 때까지는 내가 영어 해줄 거야. 그러니까 바뀌는 건 하나도 없고 간판만 바뀌어. 그래서 간판 바뀌었다고 딴 데 가면 안 돼. 일로 오면 돼. 자, 애들이 이런 얘기 하니까 간판이 뭘로 바뀌어라고 물어보는데 나는 되게 심플한 사람이야. 영어 종결센터 이름 진 거 봐라. 영어를 복장내만 해갖고 영어 종결센터 진 거 아니냐. 그래갖고 영어랑 국어가 들어온다 했잖아. 그래갖고 영어의 E와 국어의 K, EK야. 대박이지. 끝. 난 이딴 거로 고민 안 해. 이름은 되게 직관적이어야 돼. 그래서 EK 프로젝트 학원이야. 왜 프로젝트가 들어가냐? 빨리 끝날라고. 그래서 야 영어 뭐 길게 해. 빨리 끝내야지. 1등급만 찍으면 되잖아. 국어도 그냥 1등급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남는 시간에 빨리 수학해. 진짜 영어 선생님 이런 말 하면 되게 이상하지만 결국 대학을 보내주는 건 수학이야. 수학은 5등급제잖아 여기 다. 5등급제에서 무조건 1 찍어야 돼. 무조건. 그게 돼야 뭘 말할 수 있어.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하세요. 내가 못 수학을 어떻게 해줘요. 근데 영어하고 국어도 일이 나오면 유리하죠. 아무래도 유리하죠. 그리고 5가지 항목이잖아요. 너희들이 대학을 갈 때. 어쨌거나 10%잖아. 그러면은 내가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야, 5등급 제도에서 1, 2, 3, 4, 5와
부등급 제도로 나누면 예전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1등급이 10%잖냐. 그 이게 24%고, 맞지? 야, 그러면 이게 1등급이 예전으로 따지자면 한 2에서 2.5 정도에 걸쳐져 있단 말이야. 그다음에 2등급은 4에서 4.5까지도 내려가. 근데 애들이 자꾸 착각하나 봐. 지네가 부등급 제도의 2등급이라고 착각을 하나 봐. 아니야. 9등급 제도의 2등급과 5등급 제도의 2등급은 되게 달라. 그래서, 그러니까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나는 있잖아. 무조건 대학을 가야 한다는 주의는 아니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 그러나 너희들이 나한테 왔다라는 것은 무엇이야? 영어를 공부해서 대학을 가고 싶어요잖아. 맞잖아. 그럼 나는 너네들한테 영어를 가르쳐 주면 되는 사람이야. 성적을 올려줘야 되고. 우리들의 관계는 그게 끝이야. 너네 원빈 했지? 그럼 난 너네 영어 성적 올려주면 우리의 관계가 그걸로 끝이란 말이야. 그런데 거기 이중잣대를 들이대지 마시라고요. 여기. 안 돼요. 선생님, 뭐, 단어, 뭐, 오늘 힘들어요. 이중잣대 들이대시면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너무 컨디션 안 좋고 할 수 있지, 당연히. 그러면은 얘기해서 조율을 해봐. 어떻게 할 건지는. 어쨌거나 영어 성적 올려주세요라고 여기 왔는데, 어? 왔는데, 안 돼요. 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야, 수능에 내신 들어간다는 얘기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대체, 여하간에. 그러면 점점점 영어에 국어가 너무 중요해. 앞으로 갈수록. 그리고 내가 왜 국어를 자꾸 고민을 했냐면, 한 2년 된 것 같아. EK라는 거 하는 모델을 생각한 지가. 국어가 안 되는데 영어를 못해. 너무 맞는 말이지. 근데 그 국어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국어 문해력 하면 책 읽고 줄거리 추리는 거로 아는데, 물론 그것도 맞지만, 줄거리를 추릴 수 있는 거에 더 올라가야 돼. 문해력은 그게 다가 아니야. 글의 구조를 볼 줄 알아야 돼. 글의 구조. 그래서 정말 한 줄로 주제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되고, 얘들아, 어제 어떤 친구가 나한테 질문을 하는데, 옛날 한 7년 전만 하더라도 글이 이렇게 몇 개야, 이게? 그 예를 들어서 문장이 뭐 6개가 있다라고 하면 옛날 한 7년 전만 하더라도 있잖아. 주제문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줬었어. 근데 요즘에 주제문이 어딨어? 주제가 깔려 있지. 어떤 한 문장을 주제문으로 뽑기가 어려워. 바뀐 거야, 이게. 작년 수능 영어가 불수능이었어. 재작년 수능 영어 어렵다, 어렵다 막 이랬지. 작년 수능 영어는 훨씬 어려웠어. 나 재작년 수능 영어도 진짜 깜짝 놀랐거든? 야, 이렇게까지 한다고? 이랬단 말이야. 얘들아, 내가 직업이 뭐야? 나 동시통역사잖아. 나는 영국에서 학부를 했고, 통번역대학원을 정식으로 졸업한 국제회의 통역사였단 말이야. 내가 봐서 어려운 지문을 겨우 19살짜리 애들이 1분 30초 안에 보고 문제까지 풀어낸다? 어려워, 이거. 근데 그렇게 가고 있잖아, 지금. 그리고 그런 능력을 요하잖아. 그치? 그럼 봐라. 30번에서 39번까지, 40번까지 치자. 그래. 11개 지문은 많이 어려워. 어려운 게 다가 아니라 1분 30초 안에 못해. 읽는 게 다가 아니라 거기 문제까지 풀어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1분 정도 안에 그걸 읽고 30초 안에 정답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야, 이게 훈련으로 되냐고. 힘들다고. 근데 해야 되잖아. 이거 해야 돼.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자, 그러면 그거를 11문제를 다 2번으로 몰아서 찍어서 두세 개를 맞춘다 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전제 조건이 뭐야? 듣기 다 맞추고 18번부터 30번, 40번대를 다 맞춰도 1등급이 안 돼. 맞잖아. 2등급에서 3등급이야. 그 수능으로 따졌을 때. 맞지? 자,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어떤 능력을 파악이 되는 거냐면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었어. 이렇게 문제를 풀었어? 그러면 이 문제에 들어가, 일단은 애들이 내신 같은 경우에 이게 내신이라고 쳐봐봐. 내신은 사실 이거 다 알고 들어가잖아. 근데 왜 틀려? 이유가 뭐야? 일단 세강고 같은 경우는 이거를 리라이팅을 해요. 걔네는 그렇다. 세강고하고 청고는 이걸 다시 써요. 그래서 내신이 아니야. 세강고, 청고만 그래요.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 선지 해석이 안 되죠. 맞죠? 짧은 것도 해석 안 되고 긴 것도 해석 안 되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신 대비 겸 해서 이거를 평상시에 하고 있는 거고, 왜? 내신 때 교과서가 다가 아니라
모의고사 지문에 부교재도 들어가잖아. 걔네들이 쉽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교과서 같은 경우에 2번 정도, 3번 정도 반복할 시간이나 있지. 모의고사하고 부교재는 그렇게까지 반복할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할 수 있어. 4주 안에 하려면. 그래서 어려운 지문을 놓고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려고 이 수업이 만들어진 거죠. 이 수업은 1년 내내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3학년 초쯤 되면 정시파가 생겨나요. 수시 버리고 정시 가겠다. 생겨나요. 그러면 걔네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수업을 1년간 유지를 할 수밖에 없고, 시간대는 좀 바뀌겠지만. 그래서 평상시에, 그러니까 내신 기간에는 너네는 이 수업 듣고 있으면 안 돼. 당연히 내신 기간에는 이 수업은 그대로 진행하겠지만 너네들은 각자의 내신반을 내가 만들겠지. 하고 끝나면 다시 일로 컴백하는 거야. 이렇게 들어와서 1년 내내 이 수업은 들락날락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월수반은 3학년이 없는데 화목반은 3학년 위주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럼 걔네들은 그냥 이거 계속 가는 거야. 3학년이. 그리고 너네들이 이제 내년이 됐어. 3학년이 됐어. 그럼 3학년은 내신을 못 해줘. 지문의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2월 한 중순부터 계속 그냥 진도만 나가는 거야. 어떻게 내신은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워크북이나 변형 문제를 만들어 주겠지만 기존에 했던 내신 대비 수업과는 사뭇 달라질 수밖에 없어. 3학년은. 그래서 그 전에 이런 걸 쳐낼 수 있는 힘을 좀 기르라고 지금부터 여기 1학년들 중에서 1, 2등급을 노리는 친구들은 입안에 넣어 놓는 이유가 그거야. 자, 여하간에 영어에 국어가 들어올 거고 간판이 바뀌어요. 빠르면 다다음 주 정도면 아마 내부 공사가 주말에 할 거야, 주말에. 그래서 다 그대로고 밖에 뭐 유리 시트지랑 밖에 간판하고 저 안개 그 뭐 창문 썬텐지 요 정도 바뀌어. 안에 선생님도 다 그대로 있고 나도 그대로 있고 초등 절로 쫓겨나고 아 시끄러 죽겠어 초등 애들 아주 아 뛰어다녀 복도 막 뛰어다녀 헤헤거리면서 야단도 못 치겠어 귀여워갖고 아 여하간에 자 그래서 너희들이 초등을 볼 일은 없겠지만 그럴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케이 우리야 물어보면 안심호해 그냥 영어 국어야 그렇게 알면 돼 자, 알고 계시고, 그래서 뭐 원장이 바뀌냐, 불안할 수 있는데, 불안하지 말라고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얘기하는 거니까 아무 변화 없어요. 알고 계십시오. 자, 해볼게요. 갑시다. 왜 5번이라고 오답이 나오는지 한번 보자. 문화적 겸손함이라 하면, 자, 무엇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기가 지금 그 밑줄로 그어져 있을 거야. 그래서, 맞나? 잠깐만. 맞죠? 자, 문화적 겸손함이란 자, 문화적 겸손함이란 누군가의 무엇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 일단은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야?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마이너스의 개념이 들어갈 거란 말이야. 나는 빈칸 같은 거나 그 심경 분위기, 이거 할 때 마이너스 플러스로 그냥 쳐내거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식하지만 직관적인 방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의 개념이 들어갈 거야. 자, 보죠? 그 용어와 개념이 누구에 의해서 개발됐냐면 의사 말레니 테발론 그다음에 젠 머레이 가리샤라고 하는 의사들에 의해서 이 용어랑 개념이 만들어졌대요. 왜요? 어드레스는 말하다라고 그랬죠. 말을 해서 주소를 불러주고 말을 해서 연설을 하고 말을 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그 4가지의 개념이 말하다에서 파생된 거다. 이렇게 알고 있으라겠죠? 자, 그래서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만들었어요? 건강에 disparity, 차이가 나는 거. 누구는 건강한데 누구는 안 건강하잖아. 그래서 건강이 왜 사람들마다 다르냐.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의료 분야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불평등이 있겠지. 누구는 고쳐주고 누구는 안 고쳐주고 누구는 의료보험을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런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용어와 개념이 만들어졌대요. 문화적 겸손함이라 하는 것들이. 자, 그리고 이제 그 용어와 이 개념은 자, 여기 잠깐 보시면 이게 주어, 그다음에 이게 1번 동사, and 2번 동사. 구조는 그거야. 그래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의학 쪽에서 그 메디칼에서만 쓰였지만 이제는 업계 전반에 걸쳐서 사용되고 있다. 됐죠? 자, 뭐랑은 달리 문화적 컴피턴시는 뭐야? 경쟁력, 우월함, 역량 이런 거죠. 그래서 문화적
우월함, 문화적 경쟁력, 문화적 역량과는 다르게. 자, 그러면 컴마. 이건 앞에 있는 문화적 경쟁력을 다루는 거죠. 이 문화적 경쟁력이라 하면 뭐라고 가정하는 겁니까? 학습은 유한하고 끝이 있고 한계가 있고 공부의 끝이 있고 이 말이야. 그치, 공부는 끝이 있지. 그 앞에 반대말이 뭐야? infinite이죠. 앞에 in이 붙어서 반대말이 돼서 infinite은 무한한 거죠. 자, 공부라고 하는 것은 끝이 있고 다 능숙하게 될 수가 있어. 자, 그 뭐야? 그게 문화적 경쟁력이야. 걔는 그런 개념이야. 그런 개념과는 다르게 문화적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걸 깔고 가는 거야? 뭘 인정하고 가는 거야? 이러한 작업이 계속 진행되는 특징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래요. 자, 이러한 작업이라는 건 뭐예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진행돼야 되고 공부를 숙달하게 하는 것은 계속해야 된다. 이것을 그냥 인정하는 거래요. 즉, 뭐래? 문화적 이런 그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면 끝. 이거야. 근데 문화적 겸손은 뭐야? 그런 게 어디서 계속해야지. 계속 공부해야지.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거야. 됐죠? 그 다음. While one can never fully understand someone else. 일반적인 사람들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내가 아닌 누군가 다른 사람을 100%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죠? 내가 다른 누군가를 100% 온전히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호기심과 커밋먼트 to 어디에 헌신하는 게 커밋먼트죠. 막 몰입하는 거죠. 뭐? Critical self-reflection and ongoing learning to each interaction. 내가 나 자신을 비판을 하면서 스스로 돌아보는 거야. 리플렉션이 뭐야? 곰곰이 생각하는 게 리플렉션이야. 뒤돌아보고 자꾸 곰곰이 생각하고 되짚어보고 그게 리플렉션인데 셀프 리플렉션은 내가 나를 돌아보는 거야. 근데 어떤 식으로? 비판하면서 아,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했지? 이런 거야. 자, 그것을 열심히 하고 전념해서 하고 그 다음에 각자 상호작용에 대해서 계속 학습이 계속 진행되는 거. 자, 이거에 내가 열심히 몰입하는 거지. 자, 이러한 이 두 가지를 가져올 수는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4번을 나한테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대인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만든 다른 사람. 그쵸? 그냥 사람들은 이 말이야. 사람들. 앞문장은 뭐 명백하죠. 우리가 남들을 다 100% 이해는 못해. 그렇지만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뒤에 내용 이해해 보세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래. 다 모른다고 철벽을 치지 마시고 걔는 왜 그렇지? 좀 궁금해하래. 그 다음에 뭐야? 스스로를 좀 돌아보래. 그 다음 뭐야? 계속해서 공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래. 이해돼요? 그 뜻이야. 그래서 내가 남을 100% 이해는 못하겠지. 그래도 계속 좀 궁금해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좀 계속 돌아보고 그리고 계속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사람들과 서로 엮일 거 아니야? 그때 계속 배우려는 마음 자세를 견지하래. 이런 자세는 계속 가져가래. 됐죠? 자, 그 다음. It is about humbly recognizing that. 자, 그렇다면 이것을 겸허히 인정하는 것에 관한 거야. it가 받아주는 거는 뭐예요? 문화적 겸손함이죠. 그래서 계속 문화적 겸손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자, 문화적 겸손함이란 무엇을 그냥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야? There are things, 어떤 것들이 있음을, 세상에는 이런 것들이 있음을 그냥 인정하래요. 자, 어떤 것들 당연히 목관대 대시 생략됐겠죠.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음을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and is 자 be likely to죠. 근데 자 뭐뭐 할 가능성이 있는 거 be going to 자 우리가 be going to 뭐 할 가능성이 결코 없대. 문화에 대해서는 절대 어떤 문화 뒤에 대시 설명할 거야. 100 이하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예정이 아닐 것 같아. 절대 이해하지 않을 것 같아. 어떤 문화? That is not there. 나의 문화가 아닌 남들의 문화에 대해서는 난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래요. 그 다음에 and having this knowledge
자, having this knowledge가 이게 지금 그 동사죠. 그 다음에 이게 목적어죠. 여기서부터가 목적격 보어죠. 왜? let, have, make, have니까. 그래서 이러한 지식이 우리의 생각, 행동, 그다음에 실행, 액션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지. 이러한 실행을 이끌어가게 할 수 있음을, 됐죠? 할 수 있음을. 자, 그러면 문장 구조를 좀 뜯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얘는 어디에 걸리는 거야? and 뒤에 heading은? 어디에 걸리는 헤딩이에요? 봐봐. 음. 음? 이 헤딩은 왜 왔어요? 주어가 누구예요? 1분 드릴게요.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보세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 잠깐만. 구조 먼저 보자, 얘들아. 구조 먼저. 이거 뭐야, 이거? and 뒤에 이거 어디에 걸리는 거야? 잘 보셔야 돼요. 잘 안 보일 거예요. 했어? 이거는 어디? 한국인 여기? 그냥 아, 여기. It is about.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래도 틀리진 않겠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 구조 먼저 보자는 건데, 일단은 그거보다는 여기에 봐봐. 자, 이 구조가 되게 복잡해. 5번 문장이. 보세요. 자, 이 문화적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절을 겸허히 인정하는 것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다. 여기 연결된다고 보는 것보다. 자, 그리고 이것을, 이러한 지식이, 이게 목적어, 이러한 지식이 이거를 이끌어가도록 시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구조 보이죠? 됐죠? 자,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내용을 이해해 보세요. 5번이 무슨 말이에요? 자, 이거는 내 문화가 아닌, 그치? 나의 문화가 아닌 문화에 대해서 내가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게 있을 수도 있다. 이거를 인정하고 가라. 그 다음 내용이 뭐야? 그리고 내가 이런 지식을 알게 돼서, 이게 남의 나라 문화는 내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네. 그지? 야, 그런 거 많잖아. 남의 나라 문화 이해 안 되는 거 많잖아. 내가, 이해 못 할 수도 있겠네. 라고 내가 알고 있잖아. 그런 것들이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실행하는 것들에 앞으로 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시켜줘라는 거지. 내가 미국 문화 다 이해 못해. 그럴 수 있겠지. 인정.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미국 사람을 야만인으로 보면 안 되겠지. 그렇게 내가 걔네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걔네들에 대한 태도나 걔네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는 행동 같은 것들을 앞으로 이제 이끌어 갈 수 있겠지. 이런 거야. 됐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 그러면 대강 알겠지. 문화적 겸손함이란 건 뭐래.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까불지 말고 모르는 게 있겠구나라고 인정하고 들어가라는 게 문화적 겸손함이라는 거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 마지막. 이러한 행위, 이러한 관행은 우리가 인코리지 목적어 투죠. 우리가 뭐 하라고 으쌰으쌰 해주는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내가 갖고 있는 힘, 특권, 편견, 자,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encourage 목적어 to, to, 그다음에 and to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요. 구조부터 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여기서부터가 목적격 보어인데 우리가 투부정사 할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목적격 보어, 두 번째 목적격 보어, 마지막으로 어디 갔어? and 세 번째 목적격 보어. 구조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행위는 우리가 내가 어떤 힘을 갖고 있고 어떤 특권을 갖고 있고 내가 무슨 편견을 갖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그 다음
기꺼이 인정하게 해줄 거야. 뭐를? 우리가 모든 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님을 기꺼이 인정하게 해주고, 그 다음, 자, 인간의 다이나믹. 인간이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살면서 서로 이렇게 서로 엮여 들어가는 힘, 역동적으로 우리가 같이 어울리는 힘, 이런 걸 다이나믹이라고 그래.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겨나는 이러한 힘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뉘앙스, 미묘한 차이가 있는지를 embrace는 끌어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도록 해줍니다. 까지. 됐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선지를 좀 보시면, 자, 문화적 겸손함이라 하면 우리의 무엇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1번을 보면 우리가 변화에 저항하는 경향을 인정하는 거다. 아니잖아. 변화 얘기가 일단 나오면 안 돼. 그지? 다른 거, 우리랑 다른 게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라는 거지. 2번. 자, 우리가 뭘 못했어? 문화를 다시 만들지 못했음을 인정하라는 거야. 아니죠. 자, 우리의 편견을 인정해라. 어떤 편견? 제거될 수 없는 편견을 갖고 있음을 인정해라. 그게 다가 아니지. 내가 편견도 있어. 근데 그 편견을 제거할 수 없다라는 근거가 없어. 얘는 맞아. 근데 그 편견을 제거할 수 없다가 아니라 편견이 있음을 알고 그러한 눈을 갖고 상대방을 보라겠단 말이야. 그래서 얘 때문에 틀려. 얘 때문에. 4번. 우리가 뭘 못해? Inability to know. 100% 완벽한 이야기. 남들 얘기 다 모르잖아요. 그죠? 다 우리가 모름을, 자, 우리가 다 알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정해라. 이게 답이죠. 마지막 5번이라고 하는 게 많이 나왔는데 5번을 보면 우리가 불편해. 뭐에 불편해? 내가 잘 모르는 문화에 불편하다는 거를 인정해라. 그런 얘기는 나온 적이 없지. 내가 다른 미국 문화가 내가 몰라서 불편하다는 얘기는 나온 적이 없어. 이건 맞아. 잘 모른다라는 내용은 나오지만 그런데 그게 불편하다는 감정은 없어. 그래서 3번과 5번이 되게 매력적인 정답이었어. 반은 맞고 반은 틀리기 때문에. 야, 이렇게 나오면 어려워.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되게 꼼꼼하고 예리하게 보고 빨리, 빨리 봐야 돼. 이게 진짜 어려워. 자, 넘어갑시다. 3개씩은 하고 싶어. 4번의 단어가 몇 개인지 한번 봐주세요. 4번. 11개요? 몇 개 안 되네요. 2분만 드릴게요. 시작. 녹화는 잠깐 중단할게요. 보시죠. 우리의 행동은 영향을 줍니다. The way 당연히 how 생략이 됐을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면 세상이 어떻게 느끼는지가 달라진대. 그 다음 the way we perceive the world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2가지 영향을 준대요. 첫 번째,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과 그다음에 세상 속에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이 2가지에 영향을 준대요. 그러니까 굳이 이건 더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거에 대해서 뒤에 부연 설명이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내가 행동을 했어. 그 행동이 내가 세상을 어떻게 느끼느냐, 세상이 만만하냐, 아니면 어려우냐, 이거의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럼 내가 세상을 어떻게 느끼느냐가, 세상이 너무 힘든 곳이구나. 이렇게 느끼느냐가 내가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과 그 속에서 행동하는 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요거 내용 반복해 봤자, 요 1번 내용은 100% 지금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왜? 영어 문장의 특징이 뭐예요? 처음에 딱 들어갈 때 무슨 수수께끼 같은 말 항상 던지죠. 처음에는 일단 대강 이런 말이구나 알고 내용을 읽고 다시 올라오면 100% 이해가 돼. 그게 잘 쓴 글의 특징이야. 자, 내려가서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에 대한 이제 예시 문장이 나오죠. 이게 주제문일 거야. 주제문이고 예시 문장으로 뒤를 잇는데 운동선수랑 스포츠인이 운동하는 사람이죠. 둘 다 운동을 잘하고 있어. 자, 뭐 쉽게 운동을 하고 있어. 그럴 때는 그들이 별 노력 없이도 그냥 그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 볼을 막 1시간에 막 뭐 10개씩 뻥뻥 넣어.
그러면 그냥 별 노력 없이도 그냥 차기만 하면 볼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못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골을 넣을 때마다 삑사리가 나. 골을 못 넣고 있다라고 쳐? 그러면 그들의 행동은 되게 더 힘든 것처럼 보입니다. 아, 오늘 왜 이렇게 어려워 보이지? 이렇게 보인다는 거야. 됐죠? 뭐야? 이게 행동이잖아. 행동이 세상에 영향을 주잖아. 세상을 보는 방식에. 그것에 대한 예를 들어주고 있는 거야. 자, 어떤 축구 선수가 있어? Who has just scored? 지금 막 골을 넣었어. 지금 막 점수를 득한 축구 선수는 골대를 굉장히 크다라고 인식을 해. 이게 무슨 말이야? 골대가 크면 대충 넣어도 들어가잖아. 근데 골대가 이따만하게 치면 그냥 일로 넣어도 되고 일로 넣어도 되고 이렇게 그렇게 들어가잖아. 골대가 커 보이겠지. 내가 막 바로바로 넣기만 하면 공이 들어간다 쳐. 근데 반대로 계속 골이 안 들어가. 그러면 골대가 요만해 보여. 여기 어떻게 넣냔 말이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막 득점을 했던 선수는 골대를 훨씬 커 보이게 인식을 합니다. 실제보다도. 그래서 뭐 하는 거를 더 쉽게 만들어? 가목적어죠. 그래서 진짜 목적어가 이거고요. 자, 진짜 목적어의 의미상의 주어에 for를 쓰죠. 그래서 그 방금 득점을 한 그 선수가 또 득점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요. 골대가 커 보이니까 아무렇게나 넣어도 다 들어가겠지. 그렇게 보이게 만든대. 자, 이 선수가 행동이 뭐야? 계속 골을 넣었던 그 행동이 세상을 더 쉬워 보이게 만들었지. 반면에 who repeatedly misses the goal. 계속 골 넣는 거를 미스를 했던 선수는 after score 일단 한 번 점수를 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슛을 쐈는데 그 골이 계속 실수가 나. 안 들어가. 그런 선수는 골대가 훨씬 더 작아 보인다라고 느끼겠죠. 그죠? 어렵게 느끼겠지? 그래서 find it harder to score again. 그것이 더 어렵다라고 느끼게 되죠. 그게 뭔데요? 가짜 목적어. 여기가 진짜 목적어. 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또 득점하는 게 훨씬 더 어렵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거 1번 내용 다 이해됐죠? 예시를 가지고. 자, 그래서 따라서 잠깐만요. 따라서 더 플러스 비교급 깨지네. 자, 더 플러스 비교급 명사. 자, 주어, 동사, 또 더, 여기 뒤에, 여기가 지금 그 밑줄이 거져 있을 거야. 그지? 자, 그래서 뭐래요? 인식된 노력이 required to achieve any goal. 요렇게 되는 거거든. 요렇게. 인식된 노력이 더 크면 클수록. 자, 어떤 노력?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요구되는 인식된 노력이 더 크면 클수록. 그죠? 무슨 말이야?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룰 건데, 그죠? 어떤 목표를 이룰 건데, 거기 들어가는 노력을 훨씬 많이 들여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그 말이야. 즉,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노력이 많아야 돼. 그럼 뭐야? 골을 계속 넣는데 안 들어가. 그럼 내가 그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겠지. 야, 그러면 대충 해서는 골 안 들어가겠네. 되게 많이 노력해야겠네. 이렇게 느낄수록 여기 들어갈 거 뭐야? 그렇게 느낄수록 그 목표 달성이 더 돼, 안 돼? 안 되지. 그렇게 가야 돼. 그래서 가자. 다시 오세요. 다시. 힘이 들면 들수록 1번. 자, 1번 볼게요. 뭐래요? 그 목표가 더 가깝게 느껴진대. The closer the goals feels. 야, 이거는 반대로 가야 되죠. 힘이 들어. 내가 그 목표 달성하기가 힘들면 힘들수록 목표 달성이 어렵다로 가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반대로 가 있죠. 그 목표가 어떻게 느껴져? 아, 조금만 더 가면 되겠네. 더 목전에 와 있네. 이거는 반대죠. 그 다음에 뭐 하기가 어려워? 목표를 달성하기가 더 어렵게 느껴진다. 이게 답이죠. 3번 뭐? 결과가 더욱더 커지게 느껴진다. 조금 이건 나중 이야기죠. 내가 골을 넣는데 너무 힘들면 힘들수록 결과가 커진다? 그 내용 얘기하는 거 아니죠? 목표 달성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걸로 가야 돼. 그래서 3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약간은 매력적인 정답이기도 해. 그래서 3번을 한 분이 하셨더라고요. 왜 했는지 알겠어. 근데 3번은 알겠죠? 결과가 더 뛰어날 거다. 야,
어렵게는 한 꼴과 쉽게는 한 꼴이 달라? 똑같이 3점 슛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냈던지 간에 결과가 더 커질 건 없다는 거야. 다음 4번. 뭐? 우리가 그 목표를 다룰 수 있는 경향이 더욱더 줄어들 거다. 우리가 그것을 다루려는 경향이 줄어들 거다. 힘들다고 포기해? 그 내용은 얘기한 적이 없어. 그치? 그 다음. The more time. 우리가 그 목표에 헌신하는 시간이 많아질 거다. 목표가 거기에 막 애를 쓰면 쓸수록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이 많아지는 건 맞겠지만 그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잖아. 그지? 그 목표 달성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갈 거라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2번을 하셔야 되고요. 다시 오세요. 4번은 좀 어려웠었어. 그래도 2번 찾으신 분들은 잘 찾으셨어요. 보겠습니다. 맞아볼게요. 남은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적인 규칙은 어디에 적용돼? Beyond the playing field. 운동장, 경기장 넘어서서도 우리 일상생활에 다 적용이 될 겁니다. 즉, 언덕이 스티비 뭐야? 가파른 거지. 거기에 ER이 붙었어. 언덕이 가팔라 보여. 언제? 언덕이 더욱더 가팔라 보여. 언제? 우리가 힘들 때. 힘들 때면 목표 달성하기가 어려워 보일 거다. 이 말이잖아. 즉, 우리가 지치고 배고프고 혹은 우리가 무거운 짐을 메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언덕이 더 가팔라 보여. 즉, 목표 달성하기가 거기 언제 올라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야. 아, 저거 언제 올라가? 목표 달성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가야 돼. 목표 달성 어렵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 여정이야? 익숙치 않은 목적 지점. 내가 가보지 않은 곳으로 가는 그러한 여정이 훨씬 더 길어 보입니다. 아, 저기 언제 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됐죠? 괜찮죠? 자, 그래서 2개밖에 못했는데 하나를 더 할까요? 말까요? 오늘 7을 끝내고 싶은데. 그래요. 자, 오늘까지만 단어 보는 시간 준다고 약속했어요. 우리 아닌가? 아니에요. 야, 1월, 우리 이번 주가 1월 마지막 주야? 여기 다 써다운 것까지 가야 돼. 야, 아니잖아. 저기 나 진짜 바보라고 저기, 씨. 진짜 맞아. 아니지? 1월까지였지? 아니, 가만있어 봐. 이번 주가 1월 마지막 주 맞지? 1월 다 갔어? 오 마이 갓. 이렇게 늙어 죽겠다, 야. 너희 근데 진짜 이런 게 시끄럽거든요? 시끄럽거든요? 아니거든요? 나 다 기억하거든요? 치매 아니거든요? 자, 다음 주부터는 단어 없어요. 너무 불안하시면 단어 좀 보시고 오세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팅 잘 해하세요. 얘기하고. 잘 얘기해봐. 학교 다음 주 학교 가요. 학교 하겠다. 다음 주 학교 가더라.